부패의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쟤네들끼리 놔뒀기 때문에, 판사들끼리 놔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법관 제도를 도입해야 됩니다. 영국은 그 치안 판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정식 판사가 아닙니다. 정식 법률가가 아니에요. 그저 덕망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치안 판사로 둔 거예요. 치안 판사. 그러니까 소규모 소액 사건이라든지 그 소규모 그 형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치안 판사가 다 정리해요. 사건의 거의 대부분은 치안 판사가 합니다. 중요한 사건만 정식 판사들이 있는 법원에 가서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시민이 다 법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미로 따지면은. 그런데 대륙 따지면은 대륙 국가의 대부분은 시민 법관 제도가 있어서 시민들이 직업 법관과 똑같이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 법관 제도예요. 법관들만 그 재판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독일 기본법에는 법관법과 법원 조직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재판권은 법관에게 위임한다고 해놓고 참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 법관을 선출해서 어디서 선출하냐?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선출해요. 1심, 2심에만 뭐가 있냐? 시민 법관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3심,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 또는 연방 대법원이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합니다. 연방 대법원의 경우에는 시민 법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 재판에서만 시민 법관들이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시민 법관은 어디서 선출하느냐? 의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래서 시민 법관을 골라서 법원에다 주면 법원이 그 사람들을 가지고 직업법관과 같이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재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합의부잖아요. 그 3인 합의부와 5인 합의부가 있어요. 독일에서는. 3인 합의부에는 2명의 시민법관, 셰페라고 합니다. 셰페, 독일 말로. 그 셰페가 참여해서 1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시민법관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5인 합의제는 3명의 직업법관과 2명의 시민법관이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5명 합의제는 굉장히 중한 사건이거든. 그래서 시민법관은 항상 2명씩 들어간다. 1명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형 사회를 만들어 가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직업법관들이 자기들 맘대로 그렇게 쑥떡공란 해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독일인 중에, 독일 국적이래야 돼요. 독일 국적인 중에서 25세에서 70세 사이에 각 의회에서 결정한 명부에 의거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갖다 줘요.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러면 법원에 골라서 이렇게 써요. 그런데 그것을 그 스크린은 누가 하느냐? 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요 명단을 너희들이 주니까 너희들이 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결정하죠. 그럼 현재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시민 법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통계는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하냐? 독일에서는. 독일어를 쓰는 데는 이렇게 합니다. 스위스는 조금 달라요. 스위스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동떨어지지 않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일상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식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직위원은 몰상식한 재판을 했잖아. 조희대 몰상식한 재판을 했잖아. 그런 몰상식한 재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해 있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러대. Lebensnahe Rechtsprechung. 재판을 하는 게 Rechtsprechung이고, 그 Lebensnahe 생활 가까이에 있는 그런 뜻이야. 두 번째는 주권 재민, 국민 주권 사상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국민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스스로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시민법관이 직업법관과 같이 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업법관들이 자기들끼리 쑥덕공론을 해서 무슨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재판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나아가 국민의 법률 교육을 위한 도구로서 이거를 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직업법관들이 불편할까?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내는 놈들이 판사들 중에도 법률가들 중에도 꽤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민법관의 참여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식 배심제가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독일 정치인 중에도 법률가가 많습니다. 독일 정치인들은 그럼에도 시민법관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만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국민이 정부를 지배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독일 정치인들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독일 정치인들을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높은 지위에 가 있는 정치인들을 국민은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 자리에. 저기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능해야 돼요. 내가 만났던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은 정말 너무 무식해. 너무 무식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진국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어. 대화해보면 알잖아. 그래서 독일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것은 반드시 국가는 정치든 사법이든 행정이든 반드시 국민이 지배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독일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다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이재명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타난 것뿐이야. 내가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누구도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지 혼자 저렇게 터득을 했지? 국민이 정부를 지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정부란 뭐다? 정부란 government. government는 뭐야? 의회, 행정, 사법. 이걸 다 합쳐서 government야. 이 세 가지 의회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다 지배하는 게 누구라고? 국민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배하지 못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그래서 부패한 거야 이게. 자,